자, 이번 주부터 이제 첫 번째 미션이 갑니다. 첫 번째 미션은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업종에서는 잘하지만 또 이쪽이 처음이신 분들이 있으니 그걸 세팅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고, 이번 1차 미션까지도 그런 미션 위주의 내용이 나갈 겁니다. 그 내용 플러스 드릴 수 있는 정보들, 그리고 몇 가지 팁들 오늘 알려드리고 이제 미션이 시작될 겁니다. 오늘은 카톡방에서 얘기했듯이 원래는 오늘 제가 혼자 강의하고 로직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직접 테스트를 하신 당사자분께서 2기 때 우리가 테스트한 결과가 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셀링을 하고 있었으니까 흐름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죠? 킹콩님께서 이제 공유를 좀 해주시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감사하게 느껴야 됩니다. 뭐 여기서 유료 강의 들으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샘플 테스트 하라고 시키고 가르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는데 그거를 수행하신 분이고 그거에 대한 결과치를 있으신 분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유튜버의 교육을 들으러 가도 이 내용을 자기가 테스트해서 알려주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다 강의비로 돈 벌려고 하고 이 노가다를 안 하려고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시간을 벌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적용한다고 해서 판매가 엄청 많이 되진 않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게 비법은 아닙니다. 그 어떤 하나의 포인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지금의 답은 많은 사업자, 많은 가공 데이터, 이 두 개만 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저희 셀리어스나 링크인의 기능들의 반도 안 되는 솔루션을 가지고 월에 1억씩 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솔루션 가지고도 더 편함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솔루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최대한 시간을 줄여드리려고 저는 노력을 할 거예요. 필살기 3기생들한테 제가 공개할 수 있는 건 다 여러분들한테는 공개할 거예요. 결과를 내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비상주 사무실엔 밸런스 스페이스. 다중사업자가 필요할 때는 밸런스 스페이스를 이용하세요. 장점 첫 번째, 숫자가 말해주는 신빙성. 연매출 100억, 누적계약 1만 건, 재계약률 98%가 말해주는 신뢰성. 두 번째, 전국 어느 주소든 사업자 등록 대행 서비스까지 완료하는데 10분이면 끝이 납니다. 세 번째, 언필승 추천 코드를 입력하면 월 1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택배나 우편 도착 알림 서비스까지 모두 제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드릴 거는, 일단 마진 계산기 다 가지고 있겠지만 제가 마진 설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 계산법으로 이제 링크인에 우리 세트 설정할 때 보면 마진 계산하잖아요. 이 계산법을 되게 복잡하거든요. 하다 보면 소수점이 엄청 길어져요, 뒤에. 저는 여러분들이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다 올림을 해버리거든요, 끝에서부터. 그래서 금액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뭐 한 1,000원짜리 미만의 원가의 제품들로 들어가면 꽤 차이가 납니다. 1,000원에 10원이랑 100원에 10원이랑 비중 자체가 다르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러프하게 다 맞을 겁니다. 정산 받는 금액까지 토탈로 해보면, 오늘 미션을 드리잖아요. 일주가 딱 되는 날 오늘 드린 미션을 검토하고 탈락자 그리고 생존자를 가릴 겁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워밍업이니까. 오늘 첫 번째 미션은 간단하게 제가 오늘 미션 드릴 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드릴 건데, 셀리어스 링크인 일단 회원가입은 다 하셨죠? 첫 번째 미션은 뭐냐면, 제가 오늘 드린 정보들을 활용하고 마진 계산기를 활용해서 일단 원본 상품부터 본인들 연동되어 있는 마켓에 모두 다 꽉꽉 채워서 등록하는 게 다음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마진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 마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는 할 건데, 그 마진 몇 프로에서 올려라 포인트는 주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앞으로 이뤄나갈 때에 대한 결과치가 다 달라야 저렇게 하면 저런 효과가 있구나, 서로가 이제 보면서 느낄 수 있게끔 그거를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마진을 많이 보고 싶다, 이제 만져보면 아시겠지만 나 5만원짜리 이상 하고 싶어, 이런 전략들 막 생겨나거든요. 원본을 내가 담는다라고만 생각해도 어떻게 담을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가 할 게 많아질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면 다른 사람들이 레퍼런스로 참고할 수 있잖아요.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노리는 일단 1차 미션입니다. 처음에 공지한 대로 말씀드리면, 일단 가공 미션이 주로 이룰 건데, 가공 미션 가면 아무리 하루에 많이 해도 가공한 걸로 상품을 다 채우기가 힘들어요. 절대적인 시간이 걸린다고요. 하루에 예를 들어 100개씩 한다 해도 한 달이면 3,000개밖에 안 돼요. 그 사이에 그럼 우리는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유의미한 내가 가고자 하는 전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료들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나는 가공이라는 일을 계속 루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 패턴이
계속 생산돼야 돼요. 원본이든 강화한 거든 그냥 계속 돌아가야 돼요. 공장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듯이 돌리고 주문이 들어오고 나서 그 주문 들어왔던 데이터들로 내가 그 다음 전략을 세워나가는 거지. 이 처음에 양산하는 생산 공장이 고도화되면요, 공장이 멈춰요. 꼴랑 한 10,000개, 20,000개 해놓고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또 다른 전략을 막 여기다 투자하고 또 여기서 배운 거 여기다 막 넣고 하면 이 공장 자체가 과부하가 걸려요. 그냥 루틴하는 업무예요. 그 다음에 나만의 기준으로 필터링을 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문이 1개라도 들어왔던 거 기준으로 할 거야. 이렇게 1차 필터링 걸어요. 근데 작업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문 1개라도 들어왔던 게 너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내 혼자 하기 버거워. 그럼 2차 필터링 또 거는 거예요. 주문 1개 들어왔던 거는 직원들한테 이 정도를 주고 2달 간격으로 2번 들어왔던 거에 대해서 난 이 정도는 건드려 볼래. 또 나의 기준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데이터가 고도화돼요. 이 밑단에 내가 양산하는 생산하는 그 단계들에서는 사람을 붙이든 시스템을 만들든 유도리 있게 계속 디벨롭을 해 나가야 하나의 회사가 되는 거지. 이 양산하는 공장에 나의 전문 지식을 막 갖다 때려 넣잖아요. 그러면 이건 소량도 아니고 대량도 아니고 무슨 사입하는 것도 아니고 사입도 해볼까 이랬다가 또 막 힘드니까 제트배송 막 유튜브 보니까 막 뜨거든. 막 성공사례 나오거든. 그러면 제트배송 해볼까 막 오만 생각이 막 다 짬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들어온 강의가 대량 등록 위탁 판매가 아니라 뭐 수입을 해서 나 제트배송을 잘하고 싶어요 라는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들으러 오셨으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다른 사업입니다. 저희 피루 사무실 면접 때 다 와보셨죠? 창고에 SQ가 그래도 꽤 있잖아요. 저렇게 재고 쌓아놓고 있는데 제트배송을 안 하지? 라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뭐 재고 깔아놓고 어차피 장사하는데 그것도 제트배송 밀어넣어서 추가적인 이익이 되면 좋잖아요. 해봤어요. 샘플 테스트를 해봤는데 다른 사업이에요. 제트배송의 효율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업무 매뉴얼을 따로 봐야 돼요. 내가 재고를 가지고 있다고만 해서 저기 넣으니까 난 플러스 수익이 생기겠지라고 사업적으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관리 포인트나 사람이나 모든 게 제트배송에 특화된 상품을 찾아야 다시 소싱해야 돼요. 파이프라인 수준이 아니라 다른 사업 하나 더 하는 거랑 똑같은 에너지가 들어간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저는. 지금 만약에 이 자리에서 계속 끝까지 가시려면 대량 등록 위탁 판매로 결과 내야 돼요. 제 유튜브 얼마 전에 올렸죠. 그 등록 개수 제한 이런 장애물들은 계속 나와요. 고도물 50만 개에서 진짜 10,000개를 줄였을 때 다들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고도물에 포커싱 된 사람들. 지금 다 죽었습니까? 지금 또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또 G마켓 옥션 2,000개 됐다고 막 셀러 불안하잖아요. 또 1년 지나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또 누군가 성장해서 성공 사례 또 튀어나온다고. 계속 이런 패턴의 반복이니까 할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제가 왜 계속 이런 말을 드리냐면 전부 다 가져. 언페이싱 니들 할 때나 그렇지. 대량 등록에 제한이 없었고 우리 때는 상황이 더 어려워졌는데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제가 사업자가 18개였고 엑기스 DB만 해도 한 10만 개 조금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원본 말고 진짜 내가 관리하는 DB만 8만 개에서 10만 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걸 중복 코드 발라내서 아예 진짜 내한테 돈을 벌어다 준 데이터로 이렇게 샘플링해서 딱 보면 한 18,000개밖에 안 돼요. 결론은 내가 난 18,000개로 돈을 벌고 있다고. 그 옛날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2,000개, 3,000개 줄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결론은 우리가 돈을 버는 아이템의 숫자는 내한테 50만 개가 주어져도 못 벌 사람 못 벌어요. 엑기스를 고르시는 기준은 어떻게? 초보일 때는 1개라도 들어온 건 난 엑기스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매출이 높아지면 엑기스 중에 또 엑기스를 가려내야 되잖아요. 왜냐면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점점점 기준이 높아지는 거죠. 답이 없어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보단 이게 낫지, 이거보단 이게 낫지, 이런 개념으로 그런 메커니즘으로 계속 꼭대기에 있는 데이터들의 어떤 수준이 높아지는 형태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내가 정책을 잘 세워서 내가 나한테 일을 잘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는 일이 사실은 진짜 복잡한 사업이에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나의 선택이잖아요. 어떤 도매처를 내가 선택할 건지, 어떤 솔루션을 선택할 건지, 나는 어떤 마켓에 몇 개만 집중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정말 많이 가입해서 다량으로 뿌릴 건지, 오픈마켓만 할 건지, 종합물도 해볼 건지, 위탁 발송 계약을 맺어서 내가 그냥 엑셀로 주면 그쪽에서 발송해주고 이런 형태로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직접 수입을 할 건지 천차만별이에요. 소싱 단계에서만 봐더라도 계약 조건 확인해야 되죠. MOQ도 확인해야 되죠. 생산 주기도 확인해야 되죠. 소요기간, 공급가는 어떤지, 그리고 그 공급가가 내가 마진을 붙였을 때 시장가가 어떻게 되는지도 다 봐야 돼요. 결제 조건도 확인해야 되죠. 소싱 상품수 정보도 확인해야 되죠. 확인해야 될 게 이렇게 많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기준으로 사업을 해야 돼요. 온라인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나 재료는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요거를 잘 활용하냐 못하냐의 싸움인데 나를 객관화시켜야 돼요. 객기나 호기로운 감정 다 버려야 돼요. 내가 진짜 자신 있는 게 뭐고 자신 없는 건 뭐고 장점은 뭐고 내가 단점은 뭐고 나를 인정하는 것부터 이제 사업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는 내가 지금 활용 가능한 자본이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활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내가 결혼하고 아기가 있다면 또 본업이 있다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야, 이거 좋아 보이네 해보면
내 하던 본업도 점점점 뒤처지고요. 이업도 안 올라오고요. 막 뒤죽박죽 됩니다. 막 섞여버려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판매 방법이 뭔가요? 제일 빨리 돈 벌 수 있는 게 뭔가요? 제일 안전한 게 뭔가요? 빨리 돈 벌고 싶고 마진은 높고 싶고 리스크는 없고 싶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대량 등록 위탁 판매랑 소량 등록 위탁 판매를 그냥 온라인 셀러고 위탁 판매 한다로 묶을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량 위탁 판매는 내가 상품 한 개 한 개 소싱하고 이걸 어떤 마켓에 어떤 키워드랑 어떻게 최적화해서 어떤 가격으로 어떻게 후기를 쌓고 어떻게 바이럴을 하고가 포커싱이 돼야 돼요. 근데 대량 등록 위탁 판매는 위탁 판매라는 메커니즘은 똑같지만 뭐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듯이 양산하는 공장도 있어야 되고요. 그 공장에서 내가 필터링해서 그 다음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설계를 해야 되고요. 이게 모든 셀러의 정답이라는 말과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냥 대량 등록 위탁 판매에서는 내가 해보니까 이게 가장 효율적이더라가 답인 거죠. 우리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하는 일들 자체가 뭐냐면 결국은 시간 싸움이에요. 초보 때, 1년차 때 하루에 10,000개를 가공했다고 칩시다. 올렸어. 5개가 들어와. 그럴 수 있어요, 초보니까. 근데 2년차가 됐어. 그때도 10,000개를 가공했어. 근데 그때도 하루에 5개가 들어와. 3년차가 됐어. 10,000개를 가공했어요. 그때도 5개가 들어와, 주문이. 잘하고 있는 걸까요? 못하고 있는 걸까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3년 동안 버틴 건 대단해요. 갑자기 3년 뒤에 누군가가 초보셀러가 나타나서 나 이거 해볼래? 라고 손 들고 와서 10,000개씩 가공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 갓 시작한 사람과 3년 동안 이 한 사람과 경쟁력이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 거를 침범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무기가 있나요? 이 사람한테? 없어요. 빨리 되지 않는 길이라는 걸 인정했잖아요. 대량 등록 위탁 판매는. 그러면 내가 시간이 걸려서 누적할 거면 그 시간을 어떻게 누적하느냐의 싸움이에요. 10,000개씩 내가 1년차 때 가공했어. 초보니까 몰라. 근데 하다 보면 주문이 들어왔던 걸 피드백 하려고 하고 나름 안에 기준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일을 잡다 보면 그 다음에는 10,000개를 올렸을 때 20개, 30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10,000개를 올렸을 때 한 100개, 200개는 주문이 들어와야죠. 고도화가 돼야죠. 한 달 동안 10개를 등록해요. 이 10개를 엄청 열심히 작업했어. 막 속성값 다 잡고 막 정말 디테일하게 다 했어. 막 카테고리 조사 다 하고 경쟁강도 조사 다 하고 브랜드명이 앞에 오고 막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상품명부터 팔릴 만한 키워드에 근거해서 소싱까지 정말 꼼꼼하게 다 했어. 수입을 했다 칩시다. 잘 나가면 상관이 없어요. 항상 말하지만. 그런 사람도 본 적이 없지 않아요?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계속 사입하는데 계속 잘 된다는 사람 없습니다. 사입을 내가 하고 있잖아요. 웬만한 사람보다 많은 종류를 하고 있잖아요. 상품이 여러분들 지금 옷 입는 거나 모든 게 심지어 뭐 마우스부터 뭐 모든 게 내가 한 번 산 제품을 죽을 때까지 쓰는 사람이 있나요? 이 제품 사고 계속 사고 싶어서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한 달 가면 많이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유행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제품이란 게 아예 애초에 없어요. 이 우리나라에. 우리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품 자체에 포커싱을 보면 그런 제품이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면 결국은 잘 안 팔릴 가능성이 높은 거고 저렇게 새가 빠지게 작업을 해놓으면 대부분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거 재고도 떼놓고 이거 진짜 내가 공들인 게 아까운데 광고라도 돌려볼까 이제 이 생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내가 설계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상황이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짜 온라인에 답이 없어요. 질질 끌려다닙니다. 내가 오프라인 매장을 하면 손님이라도 뭐 예를 들어 내가 마케팅을 해서 뭐 간판을 바꿨어. 눈에 띄는 걸로 바꾸고 나서 막 손님이 막 유입돼. 내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전략 수정이 가능하고 인지가 되는데 온라인은 그게 없어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광고를 배우고 광고 하다 보니까 광고 효율이 안 나와. 그러니까 광고 효율을 나오기 위해서 또 광고 교육을 듣고 그 옆에 이제 앉아있는 사람들 막 이것저것 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다 부럽거든. 5천 나오고 4천 나오고 다 그렇거든.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러면서 또 갑자기 또 막 이래간다고. 여러분들 위탁셀러는요. 내가 마켓도 좌지우지 할 수 없어. 이것도 내 상품이 아니야. 나의 안정성 어디서 보장받냐는 거죠. 왜 이 업을 오랜 기간 공들여서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가공 데이터. 그걸 다시 말하면 상품이 많은 걸로 나는 받쳐주는 거예요.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게 제한 없이 많이 깔아놓을 수 있으니 다양한 상품 DB로 나의 안정성을 바치는 거예요. 그 사업인 거예요. 이거는 내한테 주문 들어온 데이터들 속에서 어떤 패턴이 있는지를 보려고 계속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부족한 거를 채울 수 있는 전략을 짤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내가 G마켓에서 매출을 80%야. 보니까 G마켓 주문이 다 날아가. 그러면 전략을 세울 수가 있지. G마켓에서 살기 위해 G마켓에서 광고를 친다든지 G마켓 빠진 매출을 다른 곳에 감당할 수 있는 포인트를 또 고민한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 매출 빠졌는 원인이 이거니까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일을 알아와 라고 내가 나한테 일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 업계도 웃긴 게 지금 제가 교육을 하고 대표님들이 막 받아 적잖아요.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건 교육이 아니고 창업이잖아요. 내가 사업자를 내고 내 사업을 계속 매출이 올라갈 수 있게 계속 디벨롭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내 대표라는 게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라는 직함이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10분 쉬고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미션이요. 이게 사업자가 어떤 분은 8개 있고 어떤 분은 2개 있고 뭐 이런 예. 다를 텐데 그냥 2개 내신 분은 2개 꽉꽉 채우면 되고, 뭐 10개 내신 분은 10개 꽉꽉 채우시면 돼요. 한 개 있으시면 1개 꽉꽉 채우면 돼요. 안 어렵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일 처음 미션이 왜 이거냐면, 이거를 꽉꽉 채우다 보면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많이 빠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실무를 하기 전에 지금 대표님은 필살기 지금 2기부터 너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뭔가를 막 너무 먼 거를 보는데, 사실 실제로 작업을 해보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지금 당장에 되게 힘들 거예요. 월요일에 좀 미리 와서 사무실 와서 그래도 되나요? 이 두 분한테 네. 양해를 구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초반에서 좀 많이 그래도 두 분도 일하시는 분인데 좀 시간 뺏기니까 맛있는 거 좀 사드리고. 탕수육 좋아합니다. 웃기만 하시는데. 배가 많으셔? 엄필승 유튜브 출연자를 모집합니다. 대표님만의 성공 노하우 전수, 1대1 집중 트레이닝, 새로운 콘텐츠의 주인공이 되실 분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